네, 오늘 부산 환경운동 연합 박상현 활동가 다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활동가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기후 정의와 아까 날씨 같은 얘기를 했어서 사회 시간, 자연과학 시간, 사회 시간이 끝나고 이제 네, 선생님. 사회 시간이 끝나고 실생활이랑 개인적 실천이랑 맞닿아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혹시 두 분께서는 플로깅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 좀 많이 들어봤죠. 플로깅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많이 이야기는 해봤어요. 네. 합성어 있죠? 어떤 것을 말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이제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라는 단어와 이제 달리는 운동을 뜻하는 영어의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이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웨덴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소해서 네. 국내에서는 이제 줍다와 조깅을 합쳐갖고 줍깅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네. 좀 더 노골적인 단어로는 쓰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이제 쓰레기를 쓰레기 줍다. 줍기. 좋은데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플로깅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줍깅이라든지 쓰줍 같은 단어가 훨씬 친숙한 것 같고,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줍깅 활동이라든지 쓰줍 활동들을 인증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lright, so plugging is, as we talked about it a lot, it's picking up, all the trash or waste as you jog around, right? Sure. But in South Korea, they have a different word called 줍ging, which is a combination of picking up and jogging, right? 줍다, jogging. But so also a young generation, they came up with a new word, 쓰깅, right? 쓰줍. 쓰줍. 쓰레기 줍기, so trash picking up. So a lot of people, young generation on SNS, they are sharing their posts of them actually picking up a lot of trash as they jog around. 그냥 줍깅하고 수줍이 좀 더 힙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듣기로는. 쓰줍.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Now we know, of course, 줍깅, plugging. This is really helpful to our environment. But how is plugging or 줍깅 and climate change interconnected? 그럼 줍깅과 기후위기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또 데이터를 들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일단 하는데 네.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2.3%가 나옵니다. 보통은 쓰레기가 무슨 온실가스랑 무슨 관련이 있으냐라는 의문들이 많으신데 네. 통계적으로 2.3%에 해당하고요. 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땅에 묻는 걸 매립이라고 하죠. 매립.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소각이라고 하고, 네. 이제 합폐수라 해서 생활하수 또는 산업폐수들을 이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2.3% 작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쵸. 네. 그 증가량을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1990년 대비해 가지고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64.7%나 계속 증가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폐기물 매립 같은 경우에는 토양 오염 문제, 압취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매립지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실가스의 일종의 하나인데 네.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72배 이상의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발생시켜서 쓰레기 문제랑 기후 위기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I see. So, a lot of people, might be thinking, I mean, it's good picking up trash, but how is that going to help with climate change? He mentioned the stat where this is according to 2018 numbers that trash accounted for 2.3% of total carbon emissions. Now, people might be thinking, 2.3%, that's not a big amount. So the reason why just trash in general also emits carbon is because of the methods that they go about handling trash. They might, some countries, they prefer to bury them underground. Some people might prefer to burn the trash. And there are several different ways. And these are all the processes that emit
carbon, right? Emits CO2. So 2.3%, once again, that might not be a big number, but the reason why this is a big concern is because back in 1990, right, if you compare today's numbers of carbon emissions from trash and 1990 numbers, it had increased by 64.7%, almost 65%. The carbon emissions from trash had increased. So that goes to show you just how much of a concern carbon emissions from trash is right now. So, also with the pandemic,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활동가님, 플라스틱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토양과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좀 알려져 있고 인터넷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이제 거북이 그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플라스틱도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산타 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2015년에서는 1.8 기가 이산화톤에서 2050년에는 6.5 이산화 기가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 전 세계 기준입니다.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전체 3.8%로 가정에 배출했고요. 플라스틱 생산 증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 이제 세계 잔여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의 15%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잔여 탄소 배출 총량이 무슨 뜻이냐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그치지 않 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만들어질 때 이제 61%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가공했을 때 30%, 그리고 소각 등 연구 폐기 과정에서 9%가 이제 발생해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온실가스랑 배출에 관련이 깊은 쓰레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Alright, so talking about plastic, of course we know that it causes a lot of issues with microplastic and whatnot for the sea, but also it has huge impact in climate change as well because plastic has a lot of greenhouse emission, right, which in turn affects climate change. And he mentioned different things as use of plastic is about 3.8% of all the carbon that we see here right now in the world, but also he mentioned that just in the production phase of plastic creates about 61% of all the plastic greenhouse gas emission that we see today. Yeah. Now let's move on to what our city is actually doing then to go about solving these concerns. 자, 그렇다면 부산시 차원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부산시에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홍보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조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의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에 맞춰서 부산시에 이제 있는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이거를 조금 따라야 된다라는 조례인데요. 이게 어쨌든 시에서 이제 자원순환이라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저희가 이제 저가 말고 이제 저 시청에서 가끔씩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근데 제 동료 활동가가 갔었을 때 1인 시위하면서 뭘 보고 있냐면 시청에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일회용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봤었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텀블러랑 다회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회용품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잘 지켜지지 않고 그 시청 안에 있는 카페에서도 다회용기를 제공하지 않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잘 시행될 수 있게 조금 관심과 이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 see. So one big effort the city had
made an official policy to save our environment is to reduce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right? Plastics, cups, and whatnot that we used to before on a daily basis. So the city has made it an official policy. So that means public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also need to partake in the reducing and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it was off to a good start, but he mentioned practice of it wasn't so effective. There were even places in City Hall where they, put out monitors to see just how the city is partaking in the reducing of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But, they saw a good number of times people still using disposable products, plastic cups instead of tumblers. Even he mentioned a cafe still sold, plastic cups and whatnot. So he says it's off to a good start. It's a good idea, but practice of it hasn't proven effective yet. 활동가님, 정책적인 방법 말고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플로깅, 줍깅, 스줍 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재활용 폐기물들 분리 배출할 때 좀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보통 하는 거 보면은 잘 하지 않고 좀 엄격하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도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활동도 중요한데 쓰레기를 우리가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트렌드에 맞게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로 웨이스트 말 그대로 쓰레기를 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기고 있고 부산에서도 이제 한 7곳 정도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 열어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 가시면은 제 포장지도 없고 그렇게 에코백 같은 걸로 담아가게 돼 있고 네. 포장지를 최소한 줄이면서 쓰레기를 내지 않는 가게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시민들이 기획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원순환 관련해서의 기획들은 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f course, so he said, of cour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right? But as we mentioned, there is plogging or, 줍king, as we mentioned, jogging and picking up different trash and waste out there. And also strictly following recycling rules, using tumbler instead of, one-time use plastic bottles or whatnot. And he mentioned there's 7 different zero-waste shops here in Busan. They don't use ceiling or different plastic bags to give out the products. So maybe having these options and using these options would be a way. And I've seen it around my neighborhood. People actually taking their own containers to restaurants when they do get things for to go. Oh, really? They don't ask for the actual plastic containers that the restaurant would give. They ask to put it in my own personal. That's a great idea. Tupperware or whatnot. 자기 용기를 가져오는 거죠. 맞아요. So I do see it, especially getting practice, especially with the younger generation. It's just that now the rest of society, especially the older people like myself, who are so used to certain things in certain ways, we do need to bring change to the practices because, it's indeed affecting our planet in a very critical way. On to our last question. 당장 일상 속 모든 것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생활 속 실천을 통해 변화가 가능할까요? 예, 이게 참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네.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기후정의 시간에서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은 거의 기업들이고 그걸 관리하는 정부가 가장 큰데 사실 이런 일상생활 통해서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 아주 거대한 문제들을 바꾸려면은 개인의 실천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이제 실천들이 모여가지고 바꿔낼 수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실천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알리고 그렇게
그 바꿔갈 수 있는 힘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Yeah. So I think the main message is you might think, what you do as an individual might not, save the planet, but it's the little things that we do together as a group that could lead to bigger things, he mentioned. So if you continue to practice in your daily life, other people might get inspired to do the same, and this might create a chain reaction where more and more people are doing it. So I think starting with yourself first, that's what's most important to get any kind of practice to really save our environment off the ground. That's right. 활동가님, 저희가 플로깅이란 단어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활동가님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분들 중에서 플로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나요? 예, 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활동가 분께서 네. 굉장히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네. 주위에도 그러니까 그 활동가 분께서 계속 모으고 해서 건너서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아는 사람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같이 일하는 활동가 분께서는 SNS에 한 달 동안 쓰레기 봉지 10리터 챌린지로 모으기, 인증을 하기도 하고 플로깅으로. 네, 엄청 그 플로깅도 그렇고 네. 쓰레기를 좀 덜 쓰는 활동들을 계속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Yeah. Yeah, I love that. So more and more people getting involved and posting on social media, he himself working directly, right, with people that do partake in it.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Busan and Beyond with our very special guest, Mr. Park Sang-hyun.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활동가님. 네. 다음 주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뵐게요. 네.